책에서 비껴간 말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존재감 자체도 인정받지 않을 때, 나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의 존재감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인정은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비껴간 말은 실제로 내 존재감 자체를 유령처럼 대할 때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저의 에피소드는 미국에서 제 말이 통하지 않고 미개한 동양인 이렇게 취급받았던 그 존재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는 가끔씩 있는 일은 이런 거예요. 타인한테 제 감정을 토로했어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속상하고 내가 이제 중년이 넘으니까 이런 게 좀 고민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고민이야, 인생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너무 흔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 감정이. 그 존재감이란 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느끼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내가 지금 마음으로 느끼는 쓸쓸해, 두려워, 외로워, 찹찹해, 체념스러워, 이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나답게 사는 건 사실 내 마음의 감정을 잘 따라가 주는 건데, 그 마음을 나눴는데 야, 인생 다 똑같아, 뭐 대수라고 그래, 이래버리면 나의 존재는 없어진 거예요. 진짜 강민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때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이 실제로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의도적으로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잊고 싶을 때도 있지만, 상처 줄 의도는 없지만 나를 무심하게 방관자적으로 대하면 그거는 마음의 중립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방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책을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엄마 아빠한테 맞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방임이 되었나라고 생각할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 아버님도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제가 홀로 놓아졌어요. 뭐가요? 감정의 케어를 못 받고요. 그럼 그거를 정신학에서는 방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서적 학대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케어를 못 받는 것들은 인간 존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감정 케어를 하는 지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화는 즐거움의 영역이어야 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너와 내가 의견이 다른데 조율하면서 아, 그건 내가 오해였구나, 아, 그거는 내가 좀 섣불렀구나, 이렇게 조율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타인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걸 고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싸워요. 근데 의견도 다르고 어떤 현상의 감정적 변화도 달라요. 그러면 아, 나는 이런 정도였어, 너는 이 정도였구나, 근데 네가 나한테 한 발 걸어올래? 나도 너한테 한 발 갈게, 이러면서 계속 조율해서 맞춰가야 돼요. 거기에다 우리는 요즘에 뭐를 붙여요? 그거 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감정 소모가 너무 귀찮대요. 그래서 효능감을 따져서 감정적으로 관계를 자꾸 끊어내요. 단절이라는 도구를 쓰죠. 경계하거나 방어기제를 쓰거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소통이란, 원론에도 나와 있지만, 이해 직전, understanding 전에 misunderstanding은 오해예요. 오해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고, 그 위기의 커뮤니케이션이 왔을 때 어머, 그거 나 그대한테 그런 말뜻으로 한 거 아닌데 미안해, 감정 상하게 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만 한다면 이게 진짜 마음에 닿는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진짜 소통의 한 워딩은, 진짜 강조하는 워딩은 이겁니다. 서로가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이 진짜 소통이라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꾸 남자친구 다른 이성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다니면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너 늦게 들어오고 실수하면 그러면 어떻게 너를 관리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말을 딱 들을 때 우리 기분 나쁘죠.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남자친구의 어떤 말을 봐야 되냐면 불안을 봐줘야 돼요. 아, 저 친구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에서 밀려날까봐 걱정돼, 이런 말도 하는구나. 그러면 그 입장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걱정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럼 내가 당신한테 술을 어느 정도 마시겠다고 좀 약속을 하면 마시면 어때? 근데 앞에서 인정해줘. 왜 꼰대같이 그렇게 얘기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당신 걱정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소통의 안전한 대화는 상대가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불안감을 진짜 얘기를 못하고 다르게 포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해야 되지만 경청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 저 사람의 불안이 뭐가 올라오지?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은 걸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미안함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방어기제를 안 쓰고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안전한 대화. 그게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를 구분하면 되냐면 인간은 욕망이 있고요. 이 욕망은 거의 자타가 비슷해요. 우리 존중받고 싶죠, 모두가. 그 다음에 우리는 소중하게 인정받고 싶고요. 외롭지 않고 싶고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요. 근데 생각에선 이러는 거야. 왜 맨날 늦어, 자기야? 왜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돼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힘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고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아 라는 비난과 평가가 들어간 거잖아요. 걔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 자기야, 자기가 늦어서 내 마음이 조금 요즘에 속상한 것 같아. 속상해, 외로워, 체념스러워 이 감정만 읽어주는 걸 먼저 계속 훈련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감정 단어를 조금 증폭시켜 놓고요. 그 감정에 따른 지금 내 마음은 어떤 감정 단어가 지금 떠오르는가? 나 당황스러운가? 체념스러운가? 낙담스러운가? 그 표현을 해야지. 당신 왜 나 무시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판단인 거죠. 무시라는 기준도 달라요. 왠지 아세요? 어떤 엄마들은 깐깐하게 이렇게 가르쳐요. 야, 오늘 혜수가 너랑 만나기로 했는데 너를 1시간을 기다리게 했어? 다음에 혜수 나오면 정확히 얘기해. 너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깐깐하고요. 무시라는 경계벽이 되게 낮습니다. 조금만 해도요, 벌써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저는 좀 늦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뒤에 일정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일정이 있을 때는 안 되지만 그러면 무시의 경계도 너무 다르고 신념이라는 기준점이 사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소중하고 싶은데 자꾸 늦으니까 내가 자꾸 오해스러워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당신 이렇게 늦는 걸 보니까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바쁜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마음으로 내려가는 연습, 감정을 읽는 연습,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인간이 향유해야 되는 이 감정을 이렇게 봉제하잖아요. 그러면 AI랑 뭐가 다를까요? 정보 전달이 되죠. 그래서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게 나답게 사는 거라고 아까 철학에서도 얘기하듯이 그 감정을 읽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책에서는 실타래처럼 엉클어진 우리의 소통 방식을 심리학적 관점과 대화법으로 쉽고도 깊이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신도 결국 마음이 닿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